정치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뜬금포라고 하나요? 뜬금없이 지금 개헌안이 발의돼 가지고 국회에 기습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이죠. 아마 언론에도 보도도 안 되고 그래갖고 아무도 개헌안 발의된지를 몰라요. 그 중요한 개헌안이 여야 의원 148명, 그렇게 과반이 넘는 거예요. 현재가 아마 295명인가 되니까 과반이 넘어서 서명을 받아서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도 이게 깜짝 놀라서 어제 그저께부터 부랴부랴. 예. 뭐냐면 이제 그 148명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은 이제 그 헌법을 개정하려면요. 예.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국회 이제 그 과반 있잖아. 제적. 예, 제적 과반수하고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는 거죠. 발의가 가능하죠. 발의고. 예. 그다음에 그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제적 3분의 2죠. 그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되면 확정이 되잖아요. 예. 이 내용을요. 이 내용을 이제 그 개정하는데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대통령, 국회 과반수 플러스 국민이 100만 명. 국민이 100만 명만 되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걸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발안이라는 내용을 하나를 추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구만. 내용 전반은 것은 놔두고. 예. 예. 근데 이게요. 이게 1954년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3, 5, 7, 8 중요한 것들이 있고 지금 이게 10차로 이제 개헌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2차 때 1954년 예. 2차 개헌 때 이게 있었어요. 국민 발안제라고 있었습니다. 50만 명이었어요. 예. 그때는 50만 명이 하면 개헌안 발의할 수 있는 요게 이제 그 70년에 유신헌법 보면서 이게 폐지가 됐죠. 네. 폐지가. 근데 그때 저는 50만 하고요. 지금 이게 100만 하고는 틀립니다. 그때 50만 엄청나게 어려워요. 인구도 절반도 안 되고. 그렇죠. 인구도. 2천만, 그때는 이게 2천만 모집하기가 정도. 어렵죠. 예. 근데 지금 100만은요. 네트워크가 거의 형성이 안 되는 때니까 50만을 모으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이게 딱 100만 하면 생각나는 조직이 있잖아요. 민노총. 민노총이 현 정권 들어서 이게 유일하게 늘어나가 처음에 뭐 한 80만 조직에서 자기들이 100만 조직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민노총이 있고 또 100만 모으는 게 대깨문들 있잖아요. 대깨문.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회주의 헌법 있잖아요. 이런 이 자꾸 헌법을 개정안을 발의하면 그럼 이게 그때마다 엄청나게 국회나 국민도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이런 청와대 탄원도요. 이번에 문재인 탄원도 한 150만 가까이 됐죠? 그렇죠. 요즘 이게 100만은 조금만 이게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저는 개헌 논의로 나라의 혼란스러운 아주 그 내용도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절차가 문제예요. 아니 무슨 이게 도둑놈 이게 몰래 하듯이 하다 못하게 보도자료를 하나 뿌리거나 뭐 예. 공청회를 하거나 제대로 이게 국민한테 오랜 기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찬반. 예. 예. 근데 갑자기 저는 신문 보도 보고 국회에 접수해버리뇨.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고 지금 일각에서는 야, 뭐 이게 통과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들 행태를 보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27, 8일 날 그런 경우에 그 예산안 할 때요. 예. 또 통과시킬지 모르니까 눈 바짝 뜨고 정찰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일 공고가 필요하니까 27, 8일만 하더라도 4월 15일 때 같이 말하자면 개헌안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간은 돼요. 기간이 되죠. 그럼 이게 저는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148명. 이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도 통과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통과되면 좋고 통과 안 되더라도 저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요. 크게 보면 이게 그 세 가지로 봅니다. 예. 이 의도가요. 통과 안 되더라도 자, 첫째는 이게 그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잖아요. 예. 중간평가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쟁점을 개헌으로 돌리면 문재인 정권 심판, 중간평가 총선의 성격이 희석돼 버려요.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의 관심을 좀 딴 데 돌린다. 그렇죠. 지금 이게 코로나 대응 잘못해서 심판론이 나오잖아요. 예. 이걸 이게 관심을 개헌으로 돌려버리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총선하고 개헌을 같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게 박사님이 더 잘 알지만 옛날에 개헌안 투표 보면 거의 뭐 찬성 90몇 프로, 대부분 90몇 프로는 나오죠. 분위기가 친여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렇죠. 전부 이게 개헌을 찬성하면 아 여당 정책을 찬성하는구나. 그럼 이게 투표도 여당한테 유리하게 되는 이런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이게 세 가지 의도로 저는 꼼수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논란한 통합당의 22명 있잖아요. 정말 이게 문제라 봐요.
그러니까 뭐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이 92명이 참여를 했고 강창일, 원혜영 의원 등이 주도를 해서 이분들은 지금 다음에 정치도 안 할 분들 아닙니까? 한 분은 불출마 선언하고 한 분은 탈락을 했나 어떻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주도를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지금 통합당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이 개헌안 발의 부분에 열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원혜영 오히려 이분이 앞장서 가지고 여당 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작업을 뒤에서 벌이는 것 같아요. 왜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개헌 문제, 특히 그것도 국민 발안 쪽에 열심인가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첫째는 이제 임기가 2달 반 남았죠. 예. 그리고 이게 불출마한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임기 2달 반 남은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 사항이 헌법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박사님 조금 전에 김무성, 그 다음에 이혜훈, 김용태, 그리고 이제 정병국, 뭐 정진석, 이 사람들 보면 이게 생각나는 모임 있죠. 그게 옛날에 탄핵 연대 아닙니까? 예. 탄핵 연대. 탄핵 7적, 탄핵 10적, 5적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무성 의원이 이런 탄핵연대를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재기의 어떤 발판으로 삼으려 하나 그런 바로 게 느낌도 그거죠. 그게 정확한 분석이고요. 예. 결국 저는 이제 김무성이나 이 탄핵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뜻은 뭐냐? 지금은 원포인트 개헌이죠. 100만 명 발의. 근데 이걸만 통과시키면 이제 개헌에 물꼬가 터지잖아. 앞으로 이게 개헌이 100만 명씩 계속 할 수가 있잖아. 예. 그럼 이게 이 사람들 개헌의 최종 목표는 뭐냐? 최종 목표는요.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제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없애가 의원 내각제나 또는 이게 이원 집정부제 요쪽으로 이게 갈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연방제 있잖아요. 연방제. 북한하고 이게 예. 연방제까지 가서 사회주의, 북한 사회주의 헌법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민노총이나 대깨문들 있잖아. 좌파들 이런 게 의도로 보이고 그럼 이게 김무성이나 이 일파들에 의하더라도 야 그러면 이게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 문제가 되면 자기들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이게 좌파들하고 연합회가 부안회동에서 저는 22명이 찬성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시민단체들 한 경실련을 포함해서 한 26개 시민단체에서 국민 발안 개헌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동대표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고 또 국회에서도 김무성, 원혜영 이런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그 이전에 지난달인가 언제 11일 날에 국회 그런 개헌 국민 발안 개헌 무슨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물밑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148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럼 3분의 2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다른 당에서 온 사람 빼고는 108명인가 지금 됩니다. 근데 그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공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많아. 그럼 뭐 자칫하면은 한국당이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해서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니까. 열심히 하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 22명 중에는요. 근데 이게 뭣도 모르고 서명한 사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총 눈치를 봐가 뭐 장석춘 의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석춘 이런 사람이 장석춘도 노동운동가니까 예. 야, 민노총이나 그럼 한국노총에서 이번에도 이야기하면 뭐 불출마가 공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각계 급파를 하면요. 오히려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더 많다 봐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김무성 아까 여섯 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 이 사람은 서명 안 할 사람인데 예, 그런 서명이 사람들 있죠. 여상규 예. 법사위원장도 여기 서명했더라고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이게 그 두 눈 무릎 뜨고 이게 지켜봐야 되고요. 즉 결과적으로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요. 제 생각은 제가 개헌에 대해서 신문에도 몇 번 썼는데요. 예. 제 결론은 저는 이제 그 개헌이 필요하다 봐요. 개헌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은요. 헌법은 영구 불변의 잉크로 쓴 문서가 아니에요. 물론이죠. 헌법은요. 시대 정신을 반영해온 성장해온 생명체입니다. 피로 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게 개헌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이게 87년 체제죠. 그때도 이게 60 시민혁명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피로 쓴 역사, 시대 정신을 반영해온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바뀌면 개헌은 필요하다 봐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이게 개헌을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원 포인트로 툭툭 하나씩 던지면 이게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민 바람도 궁극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몰라도 지금 이게 100만 명 있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도 국민의 거의 한 40% 50% 얻어야 되죠. 국회 과반수도 이 국민의 50% 얻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인구 5,200만 중에 투표권자만 해도 이게 3,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최소한 1,000만이라든지 이렇게 500만이라든지 이렇게 좀 올려서 바라는 몰라도 100만이 되면요. 누구나 이게 개헌은 뭐 아무데나 저희도 이게 탄핵도 150만 아닙니까? 너무 이게 낮다는 거예요. 정족수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은 아주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안 요건도 강화했고 또 국회에서도 3분의 2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강화시킨 요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만 해가지고 뭐 틈만 나면 이제 개헌하자고 나서면은 누더기 선거법이 아니라 이제 누더기 헌법이 되는 거고 더 걱정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현 여권의 집권 세력들이 지금 총선에서 이길 가망은 없으니까 비례민주당도 만들고 이런 그 꼼수 개헌안도 올려가지고 완전히 선거판을 뒤집어 보자. 뭔가 그런 그 전략 하에서 이런 것을 은근히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의 자기 정치적 이해 또 자기 야망 때문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그럼 이게 개헌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이게 폭발성이 큰 화제입니까? 그럼요. 정말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도둑놈처럼 몰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논란한 저는 22명의 통합당 있잖아요. 네. 정말 문제가 있고 좌파들은요, 처음에는 이게 조국이가 개헌안을 만들었죠. 근데 그 개헌안을 보니까 개헌이 아니고 개악. 예. 완전히 뭐 개판이죠. 개악. 결국에 그 조국이 만든 거는 연방제 사회주의 헌법 가자 이거거든요. 토지 국유제까지 이런 게 개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바람직한 개헌은 뭐 저는 대통령 중임제 정도 미국 있잖아요. 요 정도는 이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없애려고 그렇게 좌파들이 노력하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개인의 그렇죠. 창의성을 예. 존중하는 이런 이게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되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 보면 독일은요, 많이 해서 독일은 한 60번 정도 2차 대전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게 독일은 다 민의를 반영해서 개헌이 된 거고요. 아까 미국도 수정헌법부터 개헌이 있지만 미국은 좀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죠. 나라마다 이게 틀린데, 근데 아까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했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87년 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수명이 좀 다한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헌은 필요하지만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국민 여론 수렴해서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하나하나씩 찔끔찔끔 엮는 거는 누더기 헌법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권력 구조 문제도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좀 분산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그동안 87년 체제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좀 변화된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맞춰서 내용도 좀 바꿀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말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개헌 문제를 거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꼼수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거 전략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걸 버려버리고 사회주의, 포퓰리즘 어떻게 보면 연방제 이런 쪽의 개헌에 지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이게 방송하면서요, 결국은 이제 그 좌파 쪽에 이제 청산 퇴출될 정치인 중에 제가 아까 박지원, 뭐 정동영, 그 다음에 심상정, 뭐 손학규는 이제 뺏지 없으니까 뭐 이런 분들 이야기했고요. 우파 쪽에 있죠. 우파 쪽에 이게 청산될 정치인이 1호가 이게 김무성이에요. 예. 김무성. 그 다음에 그 유승민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 봉사는 안철수는 이제 의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김무성이가 저는 주도한다 보거든요. 예, 그런 오히려 그럼 이게 저는 김무성이 이걸 하면 탄핵에 이어서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역사에 2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역사의 범죄자가 된다. 지금은 되게 즉각 중단해라. 이게 제가 김무성한테 강력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전국 전반에 걸쳐서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주제가 됐던 이 개헌 문제는 절대 꼼수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헌법 전반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 또 세계 흐름의 변화 이런 것에 맞춰서 일부 부분적인 내용의 수정이라든가 또 권력 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정치인 또 일부 정당의 그러한 선거 전략이라든가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개헌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